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종실록 제27부 세자의 탈선, 사랑을 위한 투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여러모로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던 세자 이제, 하지만 부왕인 태종은 세자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죠. 물론 세자가 학업을 게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태종도 걱정은 하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태종의 논리는 뭐였냐면은 세자가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면은 차차 나아지겠지. 뭐 영원히 저러겠어?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참고로 저희 아버지도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 세자의 나이가 17세가 되었을 무렵에 세자는 부왕의 기대와는 다르게 학문이 아니라 사랑의 눈을 뜨게 됩니다. 이제 뭐 또 슬슬 그럴 때가 됐죠. 1410년 11월 명제국에서 사신이 방문을 하자 이를 환영하는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세자 이제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 당연히 술과 음악, 여자가 있었겠죠, 그죠? 이 잔치에 불려왔던 기생 중에 한 명이었던 봉지련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만 그 봉지와 눈이 맞아버렸던 겁니다. 봉지가 마음에 들었던 세자는 측근 내시를 시켜가지고 봉지한테 자신의 뜻을 은근히 전달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잔치가 끝나자 세자 이제는 은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봉지의 집까지 따라가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은 여기서 사통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세자가 나라의 근본이잖아요, 그죠? 일국의 세자가 일개 기생하고 그 집까지 따라가지고 사통을 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 태종한테는 정말 불행하게도 세자의 아주 화려한 여성 편력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죠. 세자가 기생 봉지련과 사통을 했다는 소식을 접한 태종, 당연히 격노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부를 게을리하는 세자가 아니 이제 얘가 여세까지 가까이에? 이거 정말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팔불출 아비였던 태종은 세자가 여색에 빠지는 사태는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 자, 그러면서 처음부터 아주 초강수 명령을 내리게 돼요. 태종은 즉각 기생 봉지를 잡아다 가둬라 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아마 태종 딴에는 봉지를 그렇게 가둬두면은 눈앞에서 사라지잖아요. 눈앞에 사라지면은 세자의 마음이 좀 바뀔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이것은 아버지의 순진한 착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초장부터 세자의 버릇을 고쳐놓으려고 했던 태종.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기생 봉지련이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세자가 여기에 대한 항의 표시로 단식투쟁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단식투쟁, 이 이후에도 종종 나오는 단골 메뉴들인데 사실 먹을 것이 풍족한 현대에는 단식투쟁이라는 것이 뭐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주장을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좀 퍼포먼스적인 측면이 강해요. 더군다나 이 단식투쟁이 오늘날로 점점 다가올수록 그다지 좀 이제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은 그런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많이들 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부족했던 조선시대에 그것도 나라의 근본인 세자가 단식투쟁을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굶으면은 정말로 큰일 나는 걸로 알았어요. 아니 실제로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세자가 단식투쟁을 한다. 왕이 단식투쟁을 한다. 이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걸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세자가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태종은 행여라도 세자의 몸이 상하지 않을까 안절부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태종은 서둘러서 봉지련을 풀어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봉지련한테 선물까지 잔뜩 안겨다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자를 달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산전수전 다 겪었던 정치 구단 천하의 태종이 놀랍게도 세자와의 초반 기싸움에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충격적인 면모죠. 자, 그러자 세자는 이제 거리끼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 이후로 마음을 고쳐먹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탈선의 가속도가 더욱더 붙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세자가 몰래 기생 봉지련을 궁중에 불러들였다. 세자가 사신에게 잔치하던 날
봉지련을 보고 좋아하여 곧 소친시 두 사람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가까이 모시고 있는 측근 내시 두 사람한테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은밀하게 뜻을 전한 다음에 아주 신속하고 조용하게 그 집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 집까지 뒤따라가 사통하고 마침내 궁중에 불러들였다. 임금이 듣고 소친시에게 곤장을 때리고 봉지련을 가두니 세자가 마침내 근심 걱정하여 음식을 드지 않았다. 단식 투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태종이 여기서 한수 물러서게 되는 거죠. 임금이 세자가 미치고 혹하여 병이 될까 염려해서 봉지련에게 비단을 주었다. 단순히 풀어준 정도가 아니라 비단까지 선물로 안겨주면서 세자를 달래는 작전으로 선회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초반 기싸움에서 태종이 정말 충격적인 양보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초반 기싸움에서 승리한 세자, 이 이후부터는 정말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학업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가 사는 거죠. 그러면서 공부할 시간이 되면은 갑자기 뭐 두통이 생겼다든가 혹은 뭐 복통이 일어났다든가 악성 무좀이 도졌다든가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공부를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자는 궁 안에서 사냥용 매를 기르고 저작거리의 건달들을 궁 안으로 불러들이는 등 이젠 공부하고는 밤장을 쌓는 행동을 계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자의 이러한 행동을 염려했던 교육 담당관들이 태종한테 이러한 징후들을 보고를 합니다. 물론 직설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좀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를 해요. 세자께서 아직 공부에 그렇게까지 전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좀 전하께서 직접 옆에다 끼고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을 또 이제 하게 돼요. 하지만 태종은 뭐라고 또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옆에서 끼고서 한다고 해서 갑자기 안 하던 공부를 하게 되겠냐.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은 알아서 철이 들어서 언젠간 하겠지. 좀 더 기다려보세 하면서 언제나 그랬듯이 세자가 철이 들면 나아질 것이다 라는 순진한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물론 태종도 마냥 오냐오냐 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세자궁을 드나드는 건달들을 추방을 한다던가 사냥용 매를 들여온 노복들을 처벌하는 등 나름 세자의 비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태종은 종종 세자가 공부를 멀리하는 것은 내시들이 제대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내시들의 종아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자를 직접 때리긴 좀 그러니까 보통 이런 방식을 쓰게 됐던 거죠. 하지만 세자는 정말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이 내시만 계속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시가 계속 이렇게 매를 맞게 되니까 결국 내시들은 이것 때문에 한마디 하게 돼요. 아니 이것이 어떻게 우리만의 잘못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일이겠습니까? 세자께서 안 하시는 것을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하면서 볼멘 소리를 할 정도로 자기들이 이제 홧김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세자의 탈선은 조금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1413년 3월 27일 세자 이제가 20세가 되자 결국 세자의 계속된 비행에 태종의 분노가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사원부에서 고하기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세자궁 북쪽 담 밑에 작은 길이 나 있는데 이 길이 났다는 것이 뭔가 이제 담벼락을 허물고서 문을 만들었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잔디밭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이 하도 밟고 다녀가지고 거기에 길이 났다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사원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자주 드나든 흔적이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즉 정식으로 문을 통해서 드나든 게 아니라 누가 자꾸 월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뭔가 수상하니까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자 태종이 당연히 이제 화가 났죠. 세자의 측근 내시들을 불러다가 다그쳤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이제 다그친 끝에 결국 실토를 하게 됐는데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 내시들이 한 얘기인즉 평양기생 소행이라는 여인이 세자궁에 드나든 지가 상당히 여러 날이 되었다는 것을 이실직고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사원부에서 보고했던 세자궁 담벼락 아래의 길은 이거예요. 평양기생 소행이 얼마나 이 세자궁에 뺀질나게 드나들었는지 이게 남의 눈에 들키면 안 되니까 문으로 다니질 않고 월담을 해서 넘어다닌 거죠. 그래서 얼마나 월담을 했는지 세자궁에 담벼락 밑에 있는 그 잔디가 하도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밟는 바람에 길이 생기는 그런 웃지 못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태종은 즉각 평양위생 소행을 내쫓아버리고 소행을 바친 노복들도 멀리 유배를 보냅니다. 자, 그러자 세자 이제 지난번 봉지련 사건 때처럼 단식투쟁에 또 돌입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이번에는 모후인 원경왕후 민씨가 나서가지고 세자에게 야단을 칠 정도로 사태는 심각하게 흘러갔다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헌부에서 아뢰었다. 서헌부에서 뭐라고 보고를 했냐? 동궁 북쪽 탑 밑에 작은 지름길이 있으니 반드시 몰래 숨어서 드나든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조사를 갖다 이제 의뢰를 하죠. 자, 그러자 태종이 경로에서 어떤 조처를 취하냐? 임금이 동궁에 소수를 불러 국문하게 하니 과연 예빈시의 종 조덕충과 내섬시의 종 허원만, 서방색 진포 등이 몰래 평양기생 소행을 동궁에 바친 지 여러 날이 되었다. 결국 이 소행이 하도 드나드는 바람에 생긴 길이었다는 거죠. 화가 난 태종, 관련자들을 전부 엄벌에 처합니다. 다 추방시키고 곤장 때리고 유배 보내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면은, 자, 그러자 세자가 학습 효과에 의거해서 지난번 봉지련 때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단식투쟁에 돌입을 했다라는 거죠. 세자가 먹지 아니하니 정비가, 여기서 말하는 정비가 원경왕후 민씨죠. 정비가 환자를 시켜 세자에게 말하였다. 너는 어리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더 이상 네가 어린애도 아니고 20살 시간이 됐는데 왜 아직도 철딱서니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하냐 이거죠. 지금 어째서 부왕께 이와 같이 노염을 끼치느냐. 이제부터는 조심하여 효도를 드리고 또 밥을 들도록 하라.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태종하고 원경왕후 민씨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치적 라이벌 관계고 또 둘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싸웠잖아요. 왕이 즉위한 이후로 두 부부 사이에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는데 또 이 자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공동 전선을 펼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1413년 8월 이 소행 사건이 있은 지 뭐 반년 정도 흘렀을 무렵이에요. 얼마 안 가가지고 세자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사냥용 매를 기르고 있다. 이것이 결국엔 또 발각이 됩니다. 태종이 또 한 번 분노하게 되죠. 태종은 즉각 세자궁에 사람을 보내서 세자한테 사냥용 매를 바친 내시들을 잡아와라 라고 명을 내려요. 그러니까 세자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 측근 내시들이 이거 잘못 보필해서 이런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측근 내시들을 처벌하려고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뜻밖에도 세자 이제가 정말 대단무쌍한 행동을 하게 돼요. 세자 이제는 이 명령을 거부하며 해당 내시를 넘겨줄 수 없다라고 맞서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세자 이제는 자신의 내시를 체포하러 온 태종이 보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 안 돼. 얘는 내 내시니까 절대 보낼 수 없어. 그냥 돌아가. 아유, 그래도 이거 전하의 명령인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게 그냥 가라니까. 야, 관등성명 대봐봐. 내가 네 이름 다 기억하고 있어. 나중에 왕 되면 너 재미없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공갈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태종이 보낸 사람은 해당 내시를 체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는 거죠. 이 사건의 전말을 전해들은 태종, 이제 기가 찰 지경이에요. 세자가 자신의 명령을 정면으로 맞선 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보낸 사람 앞에서 공갈과 협박을 서슴지 않고 저지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태종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만약 세자 자신이 왕이 되면은 오늘의 일을 잊지 않고 보복하겠다 라는 것을 대놓고 선언한 것으로 엄연한 정치적 공갈 협박 아니냐 이거죠. 더군다나 이걸 누구한테 대놓고 했냐면은 자신이 보낸 사람한테 이 말을 대놓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결국 자신한테 직접적으로 던진 말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린 태종, 결국 세자궁에 있는 내시들을 전원 처벌하면서 교체시키는 초강수를 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세자 이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서 만만치 않게 나오는데 세자는 태종이 이 같은 조처에 또다시 울면서 식음을 전폐하는 것으로 항의를 표시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세자 교육을 담당했던 관원들이 이제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세자의 건강을 염려해서 태종에게 한 번 더 양보를 해달라고 간청을 한 거죠. 세자께서 좀 반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렇게 식사도 안 하시고 울면서
반성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전하께서 좀 한 번 더 양보를 해주시죠. 저러다가 몸이 상하시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양보만 해왔던 태종.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어요. 왜냐? 태종이 절대 봐주지 않는 게 있다고 했죠. 그게 뭐였냐면은 자기한테 정면으로 대드는 거. 즉 불충에 대해서만큼은 태종은 얄짤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엔 태종이 이게 진짜 보통 결심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태종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야, 지금 세자가 식음을 전폐한 게 반성해서 그런 줄 아냐? 그게 아니라 세자는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분을 사귀지 못해서 저러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번 일에 양보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는 겁니다.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세자의 불식은 즉 단식투쟁이죠. 그 분함을 이기지 못해서이니 반성한 게 아니라 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사가 관철되지 않으니까. 어찌 잘못을 뉘우침이 있다고 하겠느냐. 전일에 나의 사인에게 이름을 묻고서 이에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다고 하였으니 좀 전에 말한 그 관등성명 사건이죠. 이는 어린아이의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소리가 아니라 지금 얘가 나한테 정치적인 공갈 협박을 서슴지 않고 대놓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엄연히 나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옛날에 세자를 패한 것은 모두 환관이나 빈첩의 참소로 말미암아서였다. 그러니까 옛날 역사를 참고해 봤을 때 세자가 폐위된 경우가 이런 참소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와 다르다. 세자의 마음은 반드시 그 자리를 좋게 믿고 있는 때문일 것이다. 만약 과연 뉘우치지 않는다면 종실에 어찌 적당한 사람이 없겠는가. 정말 좀 무서운 말을 갖다 남기게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태종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세자가 자기가 영원히 세자 자리를 갖다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저러는 모양인데 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재미없어. 반성의 기미를 끝까지 보이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세자의 자리를 교체할 수도 있다. 설마 너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왕실에 합당한 사람이 없겠냐? 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여차하면 세자의 자리는 교체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라는 거죠. 이것은 세자 이제에게 크게 실망했던 태종이 내린 엄중한 첫 번째 경고였던 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보통 이제 세자 이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세자 이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호랑방탕한 그런 파라코 생활을 했던 이유가 도대체 뭐였냐라고 했을 때 뭐 이런 식의 해석들을 많이 내놔요. 특히 야사에서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정치의 비정함에 대해서 신물을 느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 이제 삼촌들 막 숙청하고 그런 광경을 보면서 정치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비정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 무렵에 민씨 일가가 완전 도륙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의견도 나오냐면은 자기 동생이었던 충녕대군이 하도 뛰어나니까 양보하기 위해서 뭐 그런 이제 의도로 저랬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포장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민씨 일가가 도륙이 난 데 있어서 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인물이 세자 이제예요. 세자 이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민씨 일가들에게 아주 치명타를 날리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이런 해석도 내립니다. 세자 이제가 그런 행동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 그것은 뭐였냐면은 아버지한테 자꾸 지금 점수를 깎이고 있으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이 점수를 만회해볼 목적으로 그런 상당히 좀 치사한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었냐?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자, 무엇보다도 정사인 실록에서 보여주는 세자의 행동을 놓고 보면요. 절대 세자가 자신의 자리에 미련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무렵을 틈타가지고 세자의 자리를 노리는 인물이 등장을 하니 그것이 누구였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